예, 먼저 발언에 앞서 바쁜 그 일상 속에서도 김포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고천 은민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항공기 고도 제한 완화 용역 발주를 요구하고 또한 시내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영루 시장님도 알고 있듯이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은 항공산업 초창기 당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아주 불공정한 법령으로 해당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피해와 함께 지역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첨단 장비 개발로 항공산업은 날로 번창하여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등 준족의 발전을 거듭한 만큼 이제는 구시대의 낡은 틀을 버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 인근 지자체들은 주민들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합동으로 의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등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아낌없는 갈채를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강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천읍은 김포시의 얼굴이고 간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보다 구호에만 머물렀다 해도 결코 지나친 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고천읍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항공기 고도 제한 등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낙후지역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고도 제한 완화 연구 용역 최종 문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보고 또 살펴봐도 김포시가 빠진 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와 함께 합동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자체들은 고도 제한 완화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지난 9월 국회 간담회를 통해 입법의 틀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뒷북도 치지 못하는 행정에 강한 불만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이를 담당하는 핵심 공직자들은 인근의 지자체가 실시한 공동 용역은 결과만 나왔지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고도 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 김포시 용역 결과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영루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지둥 용역 발주를 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지체되어 원성이 높아지는 만큼 2014년 예산 편성 시 고도 제한 완화 연구 용역비를 반영하여 해당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온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강력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포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김포 시민 여러분, 시내포스 사업은 6년여의 방황 끝에 결국 길을 잃고 원점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울분과 함께 깊은 시련에 잠기고 있어 유영록 시장님은 물론 핵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떡도 떡
떡같이 못해 먹고 찹쌀 한 가마니 없어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쓰기만 했지 결과물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내버스 관련하여 그동안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73억 1천만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집행된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낭비,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무한의 피해일 것이고, 또한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도시공사의 본부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급여 등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었는데 아무런 결과를 돌출시키지 못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시장께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앙변할 수는 있겠지만 시내버스의 지난 그 행정을 돌이켜보면 오늘의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2월 공모사업을 통해 리딩 컨소시엄으로 확정되었으나 추정사업비 1%인 이행보증금 16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자격 상실이 되었던 것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아무런 검장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행보증금 160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대폭 삭감시켜 MCNF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행보증금의 허위 납부, 에스크로 방식, 6월 토지 보상 완료 등 3.6 코미디를 정점으로 1라운드가 끝난 것이 바로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행보증금 48억 원 감액도 모자라 이번에는 110억 원을 감액한 50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재공모를 한 결과 SK 컨소시엄 노스타 코리아 역시 이행보증금 미납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공모에 참여한 리딩 컨소시엄을 비롯하여 SK, MCNF, 노스타 코리아 등 4개 업체는 제반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자격 상실된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3라운드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는 지난 11월 13일 인천일보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상단을 보십시오. 한강 시내버스 수의계획 검토. 그리고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공모 참여 업체 중 접촉 예상라는 보도입니다. 이렇게 1조 2천억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을 자격 상실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속아 웃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나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당 주민들에게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고 정직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내버스 사업은 현 여건상 참여 건설사의 불투명한 마진율, 그리고 실물 경제 위축 등으로 성공이 아주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산업이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 제26조 6항을 살펴보면 개발이익은 100분의 6, 즉 6%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사들은 4천억 지급 보증, 그리고 미분양 불지 50% 해당되는 토지를 김포시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위험 부담을 안은 채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개발 이익금을 보고 참여를 기대했다면 엄청난 판단착오일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친어머니가 솔로몬 왕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애절한 심정을 생각하며 시내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백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록 시장님, 해당 주민들은 6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실망감이라는 깊은 상처, 이제는 위로와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 행위 제한 해제는 물론 주변 환경에 걸맞게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인 지구단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한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것을 강력 촉구드리면서 본의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